안녕하세요, 설정 DJ입니다. 이번 시간은 실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도면 예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 때는 이 클램프 블락이라는 이 도면을 한번 그려봤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 클램프 블락이지만은 이름이 같은 명칭이지만은 좀 형태가 조금 다른 형태를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엔 이 도면을 한번 그려보고요. 자, 형태가 저번 시간과는 조금 다릅니다. 저번 시간 같은 경우는 20파이에 대한 홀이 두 개였지만은 90도 방향으로 두 개지만은 지금 현재 이 도면은 20파이에 대한 홀이 한 개만 있는 그런 도면입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면은 우측의 이쪽 면에 우측면에서는요 M 5mm 짜리 탭이 4개가 가공이 되어 있습니다. 깊이는 12mm고요. 그렇죠? 12mm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카운터 보링과 그렇죠? 탭 M 5mm 짜리 탭이 2개가 가공이 되어 있고요. 그렇죠? 가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은 카운터 보링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 2개 왼쪽에 수량을 보면은 2-파이 5.5라는 부분이 이제 이 위쪽에 대한 카운터 보링에 대한 부분을 2개라 놓은 수량이 2개라고 이제 명기를 해 놓은 겁니다. 그렇죠? 평면도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이 도면에서 평면도, 자, 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렇죠? 평면에서 보면은 이 부분이 이 카운터 보링과 탭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평면에서도 봤을 때 수량이 2개입니다. 탭이 2개고요. 카운터 보링에 대한 평면도가 2개입니다. 그래서 수량이 각각 2개씩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는 거죠. 자, 우선은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사용되는 명령어들은 제 유튜브 채널에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제가 설명을 이제 명령어를 사용하는, 예를 들어 뭐 카피라든지 복사라든지 그쵸, 이런 대칭 밀르라든지 이런 명령어를 사용할 때 보통 이 화면의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그 명령어에 대한 영상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제 글자가 보이실 거예요. 그 부분을 클릭하시면은 그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먼저 그려볼 텐데, 자, 우선은 그쵸, 세로 길이가 30mm고 그리고 가로가 47mm인 사각형을 먼저 그리면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라인 명령을 실행하시고요. L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그러면 라인 명령 실행되죠. 아무 지점 클릭하시고요. 자, 직교 모드가 실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자, 마우스를 오른쪽으로 옮기고 47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 그리고 위쪽으로 마우스를 옮기고 30 입력하고 엔터 클릭. 그리고 왼쪽으로 옮겨서 47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 그리고 C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그러면은 시작했던 지점으로 선이 그려지면서 명령어도 종료가 되죠. 치수를 확인해 보면 30에 47인, 그렇죠? 47에 30인 사각형이 그려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 원을 먼저 그릴 텐데요. 원은 20파입니다. 20mm의 지름이 20인 원입니다. 그리고 위치가 자, 왼쪽 이 선에서 오른쪽으로 21mm네요. 자, 가로선에 대한 중심 위치는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자, 이 선이 있죠. 자, 이 선이 지금 이 원에 대한 중심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위쪽에서 6mm와 9mm를 더해서 15mm죠. 그렇기 때문에 왼쪽 세로선의 전체의 길이는 30mm입니다. 15mm와 30mm는 중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세로선에서 오른쪽으로 21mm만큼 간 위치에 이제 이 원이 그려진 거죠. 자, 그래서 원을 그리기 위해서 위치를 잡기 위해서 이 선과 이 선을 복사를 하든지 옵셋 명령을 해도 되죠. 옵셋 명령을 해서 아래쪽으로 15mm 그리고 왼쪽 세로선을 선택해서 오른쪽으로 21mm만큼 옵셋을 해도 됩니다. 그렇죠? 5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15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윗선을 선택해서 아래쪽으로 마우스를 옮기고 클릭. 다시 종료. 다시 엔터 클릭. 자, 이번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21mm입니다. 그렇죠? 21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그리고 선을 선택하고요. 선택하고 오른쪽으로 가서 클릭. 그러면은 15mm와 21mm가 옮겨진 이 위치의 원의 중심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이렇게 그려도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원을 그려주셔도 되지만은 자, 이 선에서 중심에서 21mm입니다. 그렇죠? 라인 명령으로요. 자, 이 선 세로선의 중간 지점을 자, 중간 지점에 오스냅이 활성화될 때 클릭.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서 21 입력하고 엔터 클릭. ESC 또는 엔터 클릭을 하시면은 명령어가 종료되죠. 자, 이 위치가 이
원에 대한 위치라는 거죠. 중심에 대한 위치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자, C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이 끝점을 선택하고요. 클릭. 그리고 자, 지름이 20이니까 반지름은 그렇죠? 10mm입니다. 10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그러면은 라인 명령 치수를 확인해 보면요. 20파이에 대한 원이 그려진 거죠. 지름을 가진 20mm의 지름을 가진 원이 그려졌습니다. 자, 여기서 라인 명령으로요. 자, 12시와 6시를 그려주고, 그리고 3시와 9시 방향을 4분점을 그려주고요. 자, 이 선들을 선택하고요. 자, 중심선인 레이어로 바꿔줍니다. 자, 그런 다음 O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옵셋을 하는 거죠. 자, 원을 바깥쪽으로 2mm 정도 옵셋을 하는데, 자, 하는 이유가 중심선이라는 것은 이 외형선에서 항상 구분이 되게끔 벗어나야 됩니다. 이렇게 항상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정한 좌우 12시, 3시, 6시, 9시 방향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옵셋을 하기 위해서는 자,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객체를 선택하고요. 명령어가 실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객체를 선택하면 이런 신축 기능에 대한 끝점과 양 끝점이 대한 점들이 보이죠. 파란 점이. 여기서 이제 이 신축 기능을 클릭합니다. 마우스로 클릭해서 자, 오른쪽으로 옮기니까 선들이 따라다닙니다. 그렇죠? 자, 오른쪽으로 와서 숫자 2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다. 자, 이번에는 왼쪽을 클릭해서요. 왼쪽으로 마우스를 옮기고 2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ESC. 자, 그러고 나서 이렇게 치수를 확인해 보면 자, 2mm씩 이렇게 벗어났죠. 자, 세로선도 그렇게 해도 됩니다. 자, 근데 하지만 이 좀 번거롭죠. 번거롭기 때문에 옵셋 명령으로요. O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2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원을 선택합니다. 원을 선택해서 위쪽으로, 원의 안쪽이 아닌 바깥쪽으로 클릭. 자, 그러면은 2mm의 간격을 가진 이런 원을 그릴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익스텐드 있죠. EX를 입력하시고요. 엔터 클릭. 그러면 연장하기라는 명령어가 실행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바깥선을 클릭하고 엔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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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드래그 하셔도 돼요. 자, 이런 식으로 그리면 간단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원을 삭제를 해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항상 일정하게 내 방향을 일정하게 옵셋을 했기 때문에 원의 중심과 이 선의 중간점이 세 개가 일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그림으로써 좀 도형에 대한 이런 도면들을 옮길 때 좀 빠르게 편하게 좀 옮길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좀 번거롭더라도 이런 습관을 가지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왼쪽으로 그렇죠? 3컷이라는 게 있습니다. 3mm 컷.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원을 가공을 하고 나서요. 이 부분을 이제 커팅을 함으로써 자, 나중에 렌치 볼트로 이 부분을 쪼아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 20파이에 대한 크기가 오므러들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런 형태로 이 부분이 쪼아짐으로써 이 봉에 대한 부분을 밀착을 시키면서 움직이지 않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명칭을 제가 이 클램프 블락이라고 한다고 했죠. 자, 이 기능도 동일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3mm 컷입니다. 아래쪽 면에서요 13.5mm 3mm 그 나머지 선도 13.5mm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간을 기준으로 아래 위쪽으로 1.5mm씩 옵셋을 한 그런 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동일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흰선을 선택해서 아래 위쪽으로 1.5mm씩 옵셋을 하면 되는 거죠. 자, O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1.5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선을 선택하고 위쪽으로 가서 클릭. 다시 이 선을 선택해서 아래쪽으로 가서 클릭. ESC. 그럼 명령어가 종료되죠. 자, 여기서 트림 TR 입력하고 엔터 클릭, 원을 선택하고요. 자, 저 같은 경우는 TR 입력하고 엔터 두 번을 하고 이렇게 잘라도 됩니다. 잘라도 되지만은 저는 이제 좀 습관이 든 게 TR 입력하고 엔터 클릭, 항상 경계를 선택하는 그런 습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경계를 선택하고 잘라내기를 하겠습니다. TR 입력하고 엔터 클릭, 경계선 E1을 선택하고 엔터 클릭. 자, 윗선과 아랫선을 지우고요. 자르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중간선은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TR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이 경계선 두 개를 선택하고요. 엔터 클릭. 이 선들을 이렇게 원과
왼쪽에 세로선을 지우면 되죠. 그쵸? 자,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그런 다음, 자, 이번에는 이 카운터 보링에 대한 도면을 그립니다. 그리고 탭에 대한 도면도 그려야 되죠. 자, 이 부분은 왼쪽을 보시면은, 자, 카운터 보링이 그쵸? 두 개입니다. 자, 치수를 실제로 확인해 보면 5.5파이에 9.5파이입니다. 그리고 깊이가 6mm라는 거죠. 그쵸? 6mm입니다. 자, 이런 카운터 보링에 대한 영상도 표기를 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영상들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실무 기계 설계라는 재생 목록이 있는데 거기 가시면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도 하는 영상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탭은, 자, 이 부분이 이제 M5mm라는 거죠. 그쵸? 이 부분이 탭의 골지름의 치수가 5mm 지름을 가진 탭이라는 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이 부분을 그리는데, 자, 그려도 되지만은, 자, 제가 드린 탭 도면 있죠? 자, 제가 드린 탭 도면이 있습니다. 그쵸? 자, 이 탭 도면에서, 자, M5mm를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쵸? 이 평면도와 관통이 되어 있는 도면과, 그쵸? 그리고 5mm에 대한 카운터 보링, 평면도와 정면도, 이 정면도를 가져가시면 되죠. 자, 이렇게 가져가셔도 됩니다. 그리셔도 되고 가져가셔도 됩니다. 가져가셔서 사용하셔도 돼요. 일일이 이런 부분을 실무에서 실제로 사용하시다 보면 일일이 이걸 그리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이런 부분을 도면을 항상 열어놓고 필요한 나사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서 탭이라든지 이런 카운터 보링이라든지 이런 볼트들을 가져가서 쓰시면 됩니다. 그렇죠? 실제로 그려셔도 되지만은 굳이 실무에서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도면도 제 영상들의 댓글을 보시면은 링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들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링크가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M5mm에 대한 이 나사와, 그쵸? 평면도와 탭도 관통이 됐습니다. 그쵸? 관통한 탭 도면과 그리고 카운터 보링 평면도와 정면도, 자, 컨트롤 C 복사를 하죠. ESC에서 자, 선택된 걸 취소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작업하는 도면에 가시면은, 자, 이 부분에서 컨트롤 V 하면 이렇게 붙여집니다. 자,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 거죠. 그쵸? 굳이 시간을 들여서 그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실무에서는. 하지만 시험을 치시는 분들은 그리셔야 됩니다. 그쵸? 자, 그래서 이제 아래쪽은 M5mm고, 자, 위쪽은, 자, 카운터 보링입니다. 그쵸? 자, 위치가 센터에서 15mm, 자, 위쪽 왼쪽은 6mm겠네요. 21mm에서 15mm 빼기를 하면 이제 이쪽은 6mm입니다. 그쵸? 그래서, 자, 선을 하나 그려 가지고, 자, 왼쪽으로 복사를 합니다. 그쵸? 카피 CO 입력하고요. CO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객체 선택하고 엔터 클릭, 기준점 클릭 후에 오른쪽으로 가서 6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그러면 이 위치가 이제 6mm입니다. 그러면서 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 카운터 보링과 이 탭에 대한 센터 거리가 일치하는 거죠. 그래서 이 카운터 보링을요, 도면을 복사를 합니다. CO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객체 선택하고요, 엔터 클릭. 자, 끝점, 위에 끝점 클릭 후에, 자, 왼쪽에 있는 이 지점의 끝점을 클릭하라고요. 그리고 이 선은 지우면 되죠. 자,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M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이동 명령어죠. 자, 이 객체를 선택하고요, 중심선까지 선택합니다. 엔터 클릭. 자, 끝점, 위쪽의 끝점을 선택 후에 위쪽으로 가서 이 가로선에 대한 직교점에 객체 스냅이 활성화될 때 클릭. 자, 그러면은 동일합니다. 그쵸? 이 위치는. 그리고 스트레치 명령어 있죠. 객체를 늘리고 줄일 수 있는 그런 명령어가 있죠. S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이 선의 끝점들을 선택하면 됩니다. 한 번에. 자, 이렇게 선택하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선택합니다. 그쵸? 다시 한번 해볼까요? S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객체를 선택하고요. 자, 이 지점에서 클릭 후에 드래그해서 클릭. 그러면은 이 세 점이 선택이 되지만, 자, 이 선도 선택이 됐어요. 자, 이 선은 상관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객체 늘리기라는 명령어는 이 선에 대한 끝점이 포함이 되면은 같이 이동이 되지만은 이 중간 지점을 제가 선택했기 때문에 이동이 되지 않습니다. 자, 해볼까요? 엔터 클릭. 자, 이 선을 끝점을 클릭해서 밑에 쪽으로 늘리면 되는 거죠. 자, 끝점을 클릭하고요.
밑으로 가서 직교점이 활성화될 때 클릭. 자, 이런 식으로 늘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선은 어떻습니까? 양 끝점을 신축 기능에 대한 이 양 끝점을 선택을 안 했기 때문에 이동이 없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 탭에 대한 도면을 또 가져갑니다. 카피 명령어 CO 입력하고 엔터 클릭, 객체 선택하고요. 엔터 클릭. 이제 위쪽의 끝점을 클릭 후에 이 카운터 보링의 이 끝점 있죠? 아래쪽 중심선의 끝점을 클릭. ESC. 객체를 이동하기 위해서 M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 객체를 선택하고요. 엔터 클릭. 자, 위쪽에 있죠? 골지름의 제일 위쪽을 클릭 후에 끝점을 클릭 후에 위쪽에 직교점에 가서, 그렇죠? 직교점이 생길 때 클릭. 이렇게 그리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다시 이 밑에 부분은 이 밑에 수평선에, 그렇죠? 수평선에 일치하게끔 옮겨야 되는 거죠. 자, 이때도 스트레치 명령어가 사용됩니다. 그렇죠? S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이렇게 1개, 2개, 3개, 4개, 5부분을 선택하면 되죠. 또는 S 입력하고 엔터 클릭.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밑에 선까지 선택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선택을 자, 이렇게 했죠. 하지만 이렇게 해버리면 문제가 되지만은 왜? 이런 부분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자, S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객체를 이렇게 선택했어요. 자, 옮겨볼게요. 자, 옮겼습니다. 옮겨지는 거죠. 이 선만. 내가 원하는 부분만 옮겨지는 겁니다. 하지만 S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이렇게 선택을 해버렸어요. 좀 전에는 이렇게 선택을 했지만 자, 이렇게 선택을 했죠. 선택 엔터 클릭.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끝점에서 클릭 후에 밑으로 가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틀어져 버린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좀 전에 이 끝점도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틀어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스트레치 명령이 굉장히 좋은 명령이지만은 선택하는 부분에서는 잘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S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위쪽에서 클릭 후에 자, 드래그해서 이쪽이 이 끝선이 포함되는 게 아니. 자, 이 부분만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엔터 클릭. 자, 끝점이 활성화될 때 클릭. 아래쪽으로 가서 직교점이 활성화될 때 클릭. 그렇죠? 이래 되면 완성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선들은 선택을 해서 어떻게 돼야 되죠? 숨은 선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렇죠? 숨은 선으로 바꾸는 거죠. 자, 그래서 선택해서 자, 레이어 창에서 그렇죠? 002번인 저는 002번을 사용합니다. 선택을 하고요. 이쪽은 선택이 안 됐네요. 그때는 자, 선택을 하고 이렇게 해도 되지만은 그렇죠? 매치 블록 MA 입력하고 엔터 클릭. 객체 선택하고 히든선을 선택해서 자, 이 히든선을 이 0번인 선을 이 히든선으로 바꾼다는 명령어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특성을 복사를 해줌으로써 자, 이렇게 0번의 레이어가 002번의 레이어로 숨은 선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자, 어떻습니까? 이제 이 탭이 있네요. 그렇죠? 탭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 탭은 정면에서 봤을 땐 두 개지만 자, 우측면도에 보니까 총 4개입니다. 그렇죠? 1개, 2개, 3개, 4개입니다. 그래서 수량이 4-가 되는 거죠. 4가 4-M5 M5짜리 탭이 깊이가 12mm인 탭이 4개라는 거죠. 자, 그래서 깊이가 오른쪽에서 이 완전 나사 있죠. 완전 나사부까지의 끝이 12mm에 대한 깊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 불완전 나사는 포함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자, 위쪽에서 6mm 그렇죠? 그리고 이 위치에서 18mm가 내려갔네요. 그리고 깊이는 12mm입니다. M5 나사의 그렇죠? 깊이가 12mm입니다. 자, 이 부분도 탭에 대한 도면을 가져오시면 되죠. 그렇죠? M5mm의 깊이에 대한 도면을 가져오시면 되는 겁니다. 객체를 선택하고 컨트롤 C ESC 하고요. 그리고 작업하는 도면으로 와서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V 자, 아무 지점 클릭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깊이를 확인해 보면은 자, 동일하네요. 12mm 그렇죠? M5mm의 깊이가 12mm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선을 우선은 자, 선택해서 히든선으로 바꿀게요. 자, 바꾸는 이유가 숨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자, 이 선을요 탭을 옮겨 놓고 자, 위에서 6mm 그리고 이 지점에서 18mm네요. 그쵸? 자, 로테이트 명령어 있죠? R로 입력하고요. 엔터 클릭 객체 선택하고 자, 객체에 대한 끝점
끝점을 클릭해서 자, 어떻게 직계 모드를 실행하시고요. 자, 밑으로 움직이니까 시계 방향으로 그쵸? 90도만큼 회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밑으로 가서 클릭. 그리고 나서 M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 객체 선택하고요. 엔터 클릭. 자, 끝점을 선택 후에 자, 이 위쪽에 끝점을 옮기면 되는 겁니다. 그쵸? 다시 M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객체 선택하고요. 엔터 클릭. 자, 끝점을 선택해서 오른쪽으로 옮기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M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여기서 이제 객체를 직전에 선택했던 객체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런 영상이 있죠. 그런 영상도 다 올라와 있습니다. 객체를 선택하는 명령어들 중에 자, 직전에 선택했던 객체를 간단하게 빠르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P라는 옵션입니다. 명령어를 실행하고요. 직전에 선택했던 명령어를 객체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자, 이런 지금 아랫부분에 보시면은 객체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이때 P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직전에 선택했던 객체들이 선택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런 옵션이 있습니다. 자, 이런 옵션은 객체를 선택하는 명령어들은 대부분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옵션입니다. 엔터 클릭. 자, 아무 지정 클릭 후에 밑으로 가서 6mm죠. 6을 하고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그러고 나서 카피 명령어 이 선을 이 객체를 탭을 아래쪽으로 18mm 복사하면 되죠. CO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다시 객체를 선택하라 합니다. 그렇죠? 다시 P를 입력해 볼게요. P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그러니까 직전에 선택했던 객체가 또 선택이 되죠. 엔터 클릭, 기준점 클릭 후에 아래쪽으로 가서 18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 ESC. 그럼 종료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런 옵션도 있으니까 나중에 지금은 별 의미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하지만 도면들이 이런 도면들이 여러 개 많아짐으로써 이제 선들을 선택하기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때는 이런 옵션을 이용함으로써 간단하게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도 가끔씩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정면도가 끝났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오른쪽에 대한 부분을 우측면도를 한번 그려 볼게요. 자, 30mm에 30mm인 정사각형입니다. 그렇죠? 평면도에도 30mm네요. 자, 그렇죠? 정면도는 30mm로 그렸습니다. 그래서 라인을 이렇게 그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려서 선을 겹치게 그리시든지 또는 자, 이런 식으로 그리셔도 돼요. 그리고 나서 필렛 명령 있죠. 또는 익스텐드 명령 여러 가지를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필렛 명령을 해볼게요. F 입력하고 엔터 클릭, R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 0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라운드에 대한 명령어인데 자, 라운드 값을 0으로 줌으로써 이렇게 마무리를 줄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다시 해볼까요? F 입력하고 엔터 클릭, R 입력하고 엔터 클릭. 만지는 값을 입력하랍니다. 그렇죠? 0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선택. 위쪽을 선택하는 게 아닌 이 선과 이 선의 사이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클릭 후에 윗선을 클릭. 다시 엔터 클릭. 그러면서 종료됩니다. 그렇죠? 엔터 클릭. 그러면 직전에 사용했던 명령어가 실행되죠. 다시 세로 선에 이 선과 이 선의 사이를 클릭. 클릭 후에 아랫선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죠? ESC. 그리고 이 선을 선택해서 왼쪽으로 옵셋을 해도 되고요. 카피를 하셔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카피 명령을 많이 사용해요. 자, CO 입력하고 엔터 클릭. 객체 선택하고요. 엔터 클릭. 자, 기준점 클릭 후에 왼쪽으로 가서 30 입력하고 엔터 클릭. ESC. 그리고 나서 TR 입력하고 엔터 클릭. 기준점 선택하고요. 기준선 선택하고 엔터 클릭. 드래그해서 지우고 ESC.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 이 부분이 탭에 대한 부분이 지금 어떻습니까? 6mm고 6mm. 6mm에 18mm가 띄워졌네요. 그렇죠? 아랫부분의 시수를 보니까 왼쪽에서 6mm. 그리고 이 위치에서 또 18mm가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이 탭에 대한 평면도를 선택하고요. 중심선을 선택하면 됩니다. 복사를 해 가셔도 되고요. 무브로 가져가셔도 됩니다. 자, 이 끝점을 클릭. 그렇죠? 다시 M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P를 입력하면 되겠죠. 복사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무브를 했기 때문에 이 선이 선택이 되는 겁니다. P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엔터 클릭. 그런 다음 밑으로 6mm네요. 기준점 클릭 후에 아래쪽으로 가서 6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 다시 M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 P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엔터 클릭. 자, 기준점 클릭 후에 오른쪽으로 가서 6을 입력합니다. 그렇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6mm입니다. 그렇죠? 이 사각형은 네, 이 위치가 다 동일하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서 6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여기서 다시
복사를 해도 됩니다. 복사를 해도 되지만은, 자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6mm, 18mm, 이쪽은 얼마일까요? 6mm입니다. 그쵸? 왼쪽 지수도 동일하겠죠. 그러면 센터 기준으로 대칭이라는 겁니다. 그쵸? 이 가로선에 세로선의 기준으로 해서 이 좌우로 또 대칭으로 똑같은 치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밀러 명령이 있죠. 밀러 명령 MI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객체 선택하고요. 자, 객체 선택하는데 P를 해도 됩니다. P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선택이 되죠. 엔터 클릭. 그리고 나서 이 중간점, 세로선의 중간선. 자, 오른쪽 선을 선택해도 되고 왼쪽 선을 선택해도 돼요. 자, 선택 후에 이 선을 선택해도 되지만은 오른쪽으로 길게 가든 왼쪽으로 길게 가든 상관이 없습니다. 기준선만 잡아주면 되기 때문에 상관없죠. 자, 그래서 아무렇게나, 자, 직경 모드가 실행된 상태에서 해야 되죠. 수평선에 대한 기준을 자 줍니다. 클릭. 그리고 나서 엔터 클릭. 그러면은 원본 객체와 복사본에 대한 대칭으로 되는 객체가 지워지지 않고 생기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합니다. 다시 MI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밀러 복사입니다. 자, 이번에는 객체를 두 개를 선택하고요. 그렇죠? 두 개를 선택해서 엔터 클릭. 이 중간선에서 아래쪽으로 또는 위쪽으로, 자, 기준을 수직하게 줌으로써 엔터 클릭. 이렇게 간단하게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서 이제 할 수 있는 게, 자, 이 원에 대한 표현을 하면 됩니다. 자, 센터선이 여기 있죠. 자, 센터선을 알고는 있지만은, 그렇죠? 자, 이 중간선에서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또는, 자, 이 선에서 나와서 이렇게 끝점으로 중간 지점 또는, 그렇죠? 중간 지점으로 클릭. ESC 하고 나서 트림 명령으로요. 기준선 선택해서 이 나머지는 지워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선은 중심선으로 바꾸면 됩니다. MA 입력하고 엔터 클릭. 그렇죠? 매치 플롭입니다. 이 선을 선택하고요. 자, 이렇게 선택을 해줌으로써 중심선으로 바뀌는 거죠. 다시 S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중심선은 외형선에서 항상 구분이 되게끔 그립니다. 벗어나게끔, 안쪽으로 그리는 게 아닌 벗어나게끔 그리는 게 정석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치 명령으로요. 자, 이 선 왼쪽에 대한 끝점을 기준으로, 그렇죠? 클릭 후에 기준점 선택 후에 왼쪽으로 와서 2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S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이번에 오른쪽에 이 끝선을 선택해서 엔터 클릭, 기준점을 선택 후에 오른쪽 가서 2mm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죠. 자, 그런 다음 이 히든 선을 그리면 됩니다. 원에 대한 숨어 있는 선입니다. 그렇죠? 오른쪽에서 왼쪽을 봤을 때, 자, 이 원은 숨어 있습니다. 그렇죠? 숨어 있기 때문에, 자, 이 선들이 히든 선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4분점 12시와 6시 방향에 원에 대한 4분점 끝점에서 이렇게 선을 그리면 되는 거죠. 트림 명령으로요. 자, 이 두 선을 선택해서 엔터 클릭. 이렇게 지워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들은요, 히든선 002번으로 하면 되죠. 자, MA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이 선들이 히든선입니다. 그쵸? 선택해서, 자, 이렇게 클릭. 그쵸? 이런 식으로 하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끝났습니다. 자, 이런 부분, 자, 이 부분도 실제로는 표현이 되겠죠. 표현이 됩니다. 하지만 좀 생략을 할게요. 그쵸? 생략을 해서 왼쪽 편에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좌측면도를 그리면 되죠. 좌측면도도 동일하게 사각형의 크기는 32, 32 정사각형입니다. 그렇죠? 동일하죠. 오른쪽 도면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을 복사를 했어요. 카피 명령으로 복사를 해서 왼쪽으로 가져가면 되죠. 이렇게. 그러고 나서, 자, 이렇게 지웁니다. 탭은 보이지 않게끔만 지워버리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고 나서, 자, 이 왼쪽에 이 커팅을 3mm 커팅했던 이 부분을 그려주는 거죠. 자, 이 선을.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나서, 자, 트림 명령으로 지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완성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자, 이 부분에 대한 이 센터선에 대한 치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평면도로 보니까 보이네요. 아래쪽에서 7mm. 그런 다음 이 기준에서 16mm 띄워져서 똑같은 그림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 왼쪽에서 7mm와 16mm가 띄워지면 되는 거죠. 자, 이 도면과 동일합니다. 그렇죠? 굳이 새로 가져와서 그릴 필요는 없는 거죠. 카피 명령으로요. CO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이 카운터 볼인가, 그렇죠? 이
탭을 선택해서 엔터 클릭. 자, 이 끝점 수평선과 세로선 이 중심선의 교차점을 선택해서 왼쪽으로 끝점에 복사를 합니다. 그쵸? 다시 M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선택을 하면 되죠.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선택을 합니다. 엔터 클릭. 기준선 기준점 클릭 후에 왼쪽으로 가서 7mm 7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카피 명령어 있죠. CO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이 선들을 선택을 해서 엔터 클릭. 기준선 선택 후에 왼쪽으로 가서 16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 그러면은 16mm와 7mm 띄워진 그런 선이 완성되는 거죠. 이런 형태로 그릴 수가 있는 거죠. 평면도가 동일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그럼 이제 평면도만 그리면 되는 거죠. 평면도는 자, 이 객체를 선택해서 그렇죠? 위쪽으로 옮겨가도 됩니다. 그렇죠? 이 30mm와 47mm는 동일하네요. 동일하기 때문에 복사를 해서 가져가도 됩니다.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는 게 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선들은 지워버리고요. 필요 없는 선들은 지우지만 자, 이 선은 그대로 써먹을 수가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동일하죠? 우측면도를 자, 복사를 해갑니다. 그렇죠? 평면도를 그리기 위해서는 우측면도를 자, 복사를 해가서 자, 이 객체를 우측면도를 선택했어요. 자, 방향은 자, 어디로 회전을 하면 될까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90도만큼 돌리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끝선을 일치를 시켜주고요. 자, 그런 다음에 자, 한번 선을 그려보면 자, 어떻습니까? 일치한다는 거죠. 위치가. 자, 이런 식으로 맞추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복사를 해왔다 그러면 자, 이 지점도 써먹을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센터선을 이렇게 위쪽으로 그리고 자, 이 원에 대한 원이 간통이기 때문에 자, 이 선 맞습니다. 그렇죠? 이 선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복사를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하지만 좀 틀린 점이 한 군데가 있어요. 자, 어떤 부분이냐? 실제로 원을 그렸을 때 자, 이 부분은 실제로 커팅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 선 원에 대한 그렇죠? 원의 이 4분점에 대한 지점이 이렇게 일치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커팅을 함으로써 자, 어떻습니까? 저번 시간에도 설명드렸지만 자, 이 부분의 거리값이 0.11mm 정도가 잘라짐으로써 원이 20파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을 위쪽으로 끝선을 선택해서 위쪽으로 옮겨서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얼만큼 0.11만큼 일치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선을 move 명령어로 끝선을 선택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매치를 시켜주는 거죠. 이 선은 필요 없죠. 자, 이 선은 또 지우고 자, 이 선을 선택해서 신축 기능으로 이렇게 끝점을 이렇게 아래쪽으로 옮기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해가 되시죠? 자,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원은 정확한 20mm가 아닌 자, 우측면도에서는 20mm지만은 평면도에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 치수와 일치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런 다음 자, 탭에 대한 그렇죠? 평면도가 이 카운터 보링과 탭이 한 평면도에 같이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복사를 해가면 되겠네요. 동일합니다. 그렇죠? 탭을 복사해서 자, 이 탭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이동을 시켜서 센터 지점으로 중간 지점으로 이동시키면 되죠. 자, 그러면은 이 평면에서 봤을 때 이 카운터 보링과 이 탭이라는 부분이 일치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명령어로 이 객체를 이제 옮겨서 이렇게 끝점을 선택하고요. 자, 그러면 위치가 동일하다는 거죠. 그렇죠? 위쪽도 동일하죠. 복사를 해왔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동일합니다. 위치가 좀 전에 밑에서 위쪽으로 7mm, 7mm에서 16mm가 복사를 해가면 됩니다. 그렇죠? 자, 이 선을 선택하고요. 선택해서 엔터 클릭. 자, 중심선, 수평선의 중심선의 끝점을 선택하고요. 위쪽으로 직교점에 가서 생길 때, 오스냅의 직교점이 생길 때 클릭. 그래서 다시 이 부분을 그렇죠? move 명령어로 객체를 선택하고 엔터 클릭. 기준점 선택 후에 위쪽으로 가서 7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 이번엔 카피 명령어죠. 이 객체들을 선택해서 16mm만큼 복사를 해가면 됩니다. 그렇죠? 16mm만큼 복사를 해가면 되죠.
이해가 되시죠? 카피 CO 입력하고 엔터 클릭, 객체 선택하고 엔터 클릭, 기준점 선택 후에 위쪽으로 가서 16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밑에 이 부분은 제가 표현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 부분도 그릴 수도 있지만은, 자, 이 그림은 제가 저번 시간에, 그렇죠? 저번 시간에 그리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생략을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서 형태들은 이 형태와 비슷하다는 거죠. 비슷하지만, 그렇죠? 비슷하지만 이 부분이 조금 잘려나간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형태를 비슷하게 그린다 그러면, 자, 이런 식 형태라는 겁니다. 이쪽에 탭만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 볼까요? 그래도 6mm입니다. 그렇죠? 6mm. 그리고 나서 밑으로 6mm입니다. 그렇죠? 이런 형태의 표현을 하자면은, 대충 비슷하게 표현을 하자면은 이런 식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이런 식의 탭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죠? 그리고 이 부분이 16mm죠. 18mm네요. 2mm. 그리고 복사해서 또 18mm겠네요. 자, 이런 형태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자, 이런 형태와 클램프들, 그리고 이런 클램프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관절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위치로 조정을 해서 각도도 원하는 위치로 조정해서 설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제작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나중에 이 부분은 다른 부분들이 좀 몇 개 더 있긴 한데, 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그려보고 그 도면들을 이용해서, 이 도면들과 그 도면들을 이용해서 한번 조합을 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이렇게 이제 클램프 블락이라는 도면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습니다. 형태는 다르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설계를 하실 때, 자, 이런 형태들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에 대한 크기로 줄이든지 키우든지 해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탭이라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치로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너무 큰 이런 원들은, 예를 들어 너무 크다 그러면 좀 문제가 되는 게 오므러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작은 사이즈에는 적합하지만은 큰 사이즈에는 그렇게 적합하지 않다는 거죠. 이 형태들이 좀 크면 클수록 문제가 되는 게, 좀 더 강도가 강해지기 때문에 이 형태가 좀 더 튼튼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볼트를 쪼았을 때 오므러든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작은 부분에서 좀 사용하는 게 좋아요. 이런 부분은.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 이 형태 클램프 블락이라는 이 도면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이렇게 영상을 보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